손님의 사이즈를 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던 점주가 있었습니다. 이 점주가 여성 접대부들을 동원을 해서 손님에게 사전에 제조해둔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인 다음에 만취를 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런 모습은 많이 보셨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양주병들 갖다 놓고 이제 고가의 어떤 그런 그 결제를 하게 만드는. 뭐 영화 장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점주는요. 물론 실제 금액보다 비싸게 받았지만 손님의 사이즈대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2017년 말부터 2019년 2월까지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아니 손님의 사이즈라면 김복준 형님 네. 허리둘레 혹시 신발 사이즈 혹시 그 사이즈입니까? 뭐 양복점에서 재고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요. 네. 해당 손님이 결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금액, 이 수준을 이들은 이제 유흥업소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이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이게 은어입니다. 은어군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일단 손님을 이제 삐끼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 유인하는 사람. 유인하는 사람. 그들이 손님을 유인해서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네. 그 술집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저희 집은 선결제 20만 원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십시오 한단 말이죠.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 뭐 가지고 있으니까 술집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카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 예금 같은 거 이런 거 조회를 해요. 그게 인출 가능성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은 돈 많아서 능력이 있다 판단되면 그날은 이제 이 사람 엄청 먹이는 거죠. 제대로 걸리는 날이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 된다. 우리 김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려면 뭔가 그 손님의 정신도 혼미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치밀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술집에서 취한 건 알고 내가 좀 많이 먹었겠다 싶었지만 너무 과도한 술값이 청구되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항의하게 되고 너네 고소할 거야 라고 나오는 손님들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를 했냐면 손님이 이제 만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들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다 보관을 합니다. 세상에. 옷을 벗긴 건지 스스로 벗었는지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술에 깨가지고 왜 이렇게 술값 많이 결제했냐 찾아오는 손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영상 보여주는 거야. 네 가족들한테 이거 보여줘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자진해서 포기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만취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가족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특히 이제 배우자인 부인 이런 사람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수백만 원씩 요구해서 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몹쓸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이 이루어지려면 언뜻 생각해도요, 강문혁 변호사님, 네네. 뭔가 저 주점 내에서는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 구성원들 사이에 치밀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일단 유흥업소 업주와 네. 그다음에 호객행위를 한 호객행위 담당이 따로 있고요. 네, 이른바 아까 삐, 네. 그다음에 전무 여러 가지 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합동해서 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범행. 그렇죠. 특수 강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폭행. 2인 이상이 합동을 해서 말하자면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협박을 해서 이제 금전을 강취한 거기 때문에 네. 특수 강도 혐의가 가장 이제 주된 범죄였고요. 네. 그다음에 특수 강도 미수, 그리고 네.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네. 업주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네. 그리고 지배인과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네. 그리고 웨이터와 호객 행위를 담당했던 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무슨 흉기를 들고 위협해서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무슨 강도, 특수 강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있거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피고인들도 무죄 변론을 한 거예요. 저희가 과다 결제한 사기죄는 있지만 강도는 아니에요. 저희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무죄 변론을 했지만 재판부는
아니다. 피해자들을 만취 상태, 술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것 그 자체도 사람에 대한 어떤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술 먹여서, 그러니까 억지로 술 먹여서 고의를 가지고 만취 상태에 빠뜨린 것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업주가 지금 실형 5년형이 나왔잖아요. 네.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빠뜨린 것 자체가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일 안 당하려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제일 상책은 술은 1차만 먹고 제때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1차도 안 마셔야죠. 아, 맞아요. 정말 좋은 1차가 말씀이에요. 2차를 네. 부르는데 근데 참 치밀한 사람들이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절대 여러 명이 있는 사람들 호객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술에 일단 전작이 있는 혼미에서 약간 이성을 잃은 한 명의 사람들로 해서 여기 정말 좋은 술 있고 서비스 좋습니다 하고 가면 왜 혼자 가면 그냥 뭐 제가 내게 되지만 그렇죠. 2명이 있으면 뭐 계산서 갖고 와봐. 확인해보고 나중에 깨워서라도 둘 중에 그러네요. 덜 취한 사람이 이거 시비를 걸고 시시비비를 가릴까봐 꼭 한 명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캐롤 들고 이제 연말 연시여서 송년회들도 많은데 혹은 혼자라도 울적한 마음에 이런 가뿐이 있겠지만 이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자칫 이런 거 술 잘못 마시면 돈 잃죠. 엉터리 양주에 건강 잃죠. 맞아요. 체면 잃죠. 네. 3종 세트로 잃게 되니까 네.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노렸을까요? 지금, 내가 이걸 걸리면 이런 일을 피해를 당해도 선뜻 막 항의 못하고, 그냥 돈을 막 주게 되고, 혹시 그런 걸 노렸을까요? 김복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이 영상 네.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여줄까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옷을 벗거나 벗기고. 아니 손님이 술 취하고 본인이 옷 벗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수치겠습니까? 예, 그 순화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방송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도저히 이 손님 입장에서는 그 영상 촬영해 놓은 게 가족들한테 보이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찍는 겁니다. 여종 어머니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이 술집은 뭐 여성들이 있는 그 접객부가 있는 그런 술집이라는 거를 좀 유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하루 이렇게 이 고생하고 술 한 잔 딱 먹고 들어가는 어떤 셀러리맨 그런 기준의 남자들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술 한 잔 먹고 하루 일 끝나고 들어가는 그 일반 회사원들이 사이즈가 안 됩니다. 예, 사이즈 아니죠. 근데 여기 들어간 분들은 이미 만취해가지고 그들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액을 끄드는 아주 몹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